네, 안녕하세요. 리엠 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데이트 강간 약물로 잘 알려져 있는 물뽕이라고 불리는 감마 하이드록시 낙산의 원료를 이용해서 여성을 성폭행한 사례에서 최초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이 약사라고 하는데요.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의 처벌 수위가 어떠한지 이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면허증을 제출해야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 여성이 자리를 비운 틈에 술잔에 물뽕의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을 탔다고 하는데요. 여성이 의식을 잃자 피고인은 곧바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 피고인이 덜미를 붙잡힌 것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이 여성은 다행히도 사건 발생 도중에 의식을 차렸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수사팀에서는 피고인이 약물을 사용한 것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다행히 발부받을 수 있었는데요. 물뽕의 원료는 1시간에서 4시간 만에 분해되기 때문에 검출이 불가능한데 그간 처벌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기소 사례가 생긴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약물을 타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여성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징역이 4년만 선고됐다는 것은 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강간죄는 형법에서 최소 형량이 3년 이상으로 정하여져 있고 만약 약물을 사용해서 범행을 했는데 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고 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량을 정하고 있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하고 합의를 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형에서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게 선고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등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가장 큰 감형 요소가 되는데요. 그러나 사건 중에는 합의가 어려운 것도 많은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등 감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주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물뽕을 이용한 성폭행 사례, 성범죄 사건의 감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